지난주에 길게는 9일간의 설 연휴를 보내고 이번 주부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들 많으시죠. 다들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쉴 땐 참 좋았는데 쉬고 나니까 여전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힘들다. 이런 분들, 명절 후유증 아닌가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명절 후유증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과 어떻게 하면 명절 후유증을 좀 날려보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 한의학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환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실제 요즘에 명절 후유증 때문에 왔어요 하는 분들 한의원에 많으세요? 명절 후유증 때문에 오신 분들은 처음엔 얘기 안 하시죠? 아, 그럼 어떻게 오세요? 한참 얘기하다 나중에 우시죠? 왜 우세요? 명절 증후군, 후유증의 대부분은 약간 우울증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과거에는 술도 많이 드시고 고향에 가서 운전도 오래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지만 근래 이제 남성 환자는 많이 주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뭐 SRT나 KTX 같은 거 뭐 그런 교통편도 이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서 운전도 뭐 2-3시간, 서너 시간에 대부분 끝나시거든요. 옛날에 막 16시간씩. 아우, 16시간. 근래 중국에 이렇게 명절 뉴스 보면 뭐 고속도로에서 라면 끓여 먹고 맞아. 뭐 약간 내 추태 같은 그런 게 나왔지만 넓잖아요, 중국은. 저희도 그 그랬나요? 16시간씩 다닐 때는 고속도로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술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문화적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 환자분들은 주시는데 여성 환자분들 일종의 합병처럼 이제 명절 증후군이 우울증을 동반한 유형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설 연휴는 특히나 길었잖아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잠도 많이 자고 평소보다 더 쉰 것 같고 뭔가 좀 휴식을 많이 취하고 온 것 같은데 오히려 연휴 끝나고 나니까 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요. 명절 증후군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네.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생기는 증후군이 있는가 하면 네. 너무 안 하고 늘어지고 이러면 생기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평상시에 생활 패턴이 깨지신 분들이죠. 일상적인 생활하고 가정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이 일정량 그렇죠. 규칙적으로 있는 반면 명절에는 이제 아주 많은 양의 그 노동량이 갑자기 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과거의 명절 증후군이었다면 요새는 그 1인 가구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명절 때 집에 안 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 대가족적인 모임보다는 소가족형의 그런 모임이 맞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명절엔 그냥 늘어져 잔다. 이런 이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유형은 오히려 너무 과거의 내 패턴보다 움직이는 활동량과 여러 가지 면에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너무 늘어져서 너무 바빠서 어쨌든 공통점은 평소하고는 다른 생활 리듬. 그렇습니다. 이해가 딱 되네요. 자,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도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3137님,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소화가 계속 안 되거든요. 뭘 먹어도 계속 소화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 자체가 기름져서 그렇습니다. 명절 음식이 기름져 있죠. 맞아요. 예. 이 기름에 이렇게 볶거나 튀기거나 하는 거 말고 전 같은 거 부치거나 할 경우에 그 동물성 지방,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 포화지방산을 활용한 무슨 이제 콩기름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제 원래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중에서 지방이 굉장히 많은 소화의 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담즙산이 분비해서 제거하게 되는데 그렇죠.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기름이 들어오니까 분해가 이제 어렵고 오랫동안 위장에 머물러 있고 이러면서 더부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음식을 그렇게 먹지 않았는데도 평상시 활동량보다 훨씬 오랫동안 와식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그 내가 사용해야 되는 기초 대사량을 다 소모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더부룩함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원인은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가 계속 안 되는데. 두 가지가 이제 방법이 다르겠죠. 기름진 음식 나는 왔다 갔다 뭐 가면은 시골에 가서 부모님 집에서 뭐 여러 가지 도와드리고 일도 많이 하고 뭐 지붕도 고치고 하는데요.
근데 엄청 먹습니다. 기름진 거. 그럼 이제 음식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름지지 않은 것들. 그러나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기름지지 않은 부분들 또는 한 끼를 어쩔 수 없이 기름지게 드셨다면 그 다음 끼는 조금 더 야채 위주의 그런 이제 식단으로 이거 명절 음식인가 쉽게 이제 바꾸시는 것도 중요한 이제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 음식 조금 먹는데 전 늘어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의 활동량만큼 운동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명절이지만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동네 산책을 하고 고향에 왔다면 고향 동네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벼운 웨이트 운동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눕지 마시고 근육과 뇌를 어느 정도 그 활동성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이 좋겠죠. 일단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는 소화기관이 평소와는 다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원래 질환이 있으시다면 그 전에도 그러셨겠죠. 근데 안 그러다 그러시다면 질환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네. 자, 5067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명절 때 이후로 계속 목이 탑니다. 갈증이 계속 느껴지고요. 입맛도 별로 없어요. 막상 물을 마시면 많이는 못 마시겠는데 갈증이 극심합니다. 왜 이럴까요? 명절 때 짜게 드셨거나 아, 예, 그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짜게 드신 다음에 나름 그 짜게 드실 때 수분 섭취량을 늘려주시고 이후에 집에 돌아오셔도 계속 그렇게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없이 갈증은 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 보면 물을 조금 드신 것 같거든요. 네네, 많이 못 충분히 마시겠다. 섭취 안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면역 상태가 나빠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나서 전 국민이 백신을 거의 맞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백신이기 때문에 또 여러 차례 맞으셨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면역력이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이제 상태, 저희가 감기 걸리면 늘어지죠. 그렇죠. 계속 잠만 자게 되죠. 몸이 축축 처지고. 예, 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일을 해야 됩니다. 부교감신경 죄송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내 몸을 푹 쉬게 하고 면역 활동을 막 증강시키면 다른 활동을 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자. 나머지 면역 활동 좀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부교감신경의 역할인데 네. 그게 항진단 상태로 일주일을 지낸 거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면역에 대한 내 몸의 자가치유 상태가 갈증을 유발하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갈증을 유발하는 것은 한 방에서 체질별로 면역의 이제 소양인이라든지 이렇게 면역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갈증을 꼽거든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처럼 갈증이 계속 극심한데 막상 물은 많이 못 마시겠는 그럼 갈증이 계속되잖아요. 그 네. 느낌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 갈증이 없어져요? 물 이외의 다른 야채나 과일류를 섭취해서 하시는 방법이 일단 좋겠고요. 수분감이 높은 거. 그렇습니다. 실제로 갈증이 아닌데 입이 탄다면 뭐 입에 염증 상태, 구내염 상태라든지 또는 설태, 혀를 이렇게 거울을 보시게 되면은 마른 하얀 게 이제 끼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만약에 전혀 수분량과 상관이 없다면 염증이 어딘가에 있을 확률도 있죠. 몸에 염증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갈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면역력, 염증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한 분만 더 볼까요? 0595님께서 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자겠습니다. 불면증도 명절 증후군인가요? 치료가 가능할지요? 너무 졸린데 잠을 못 자겠다. 이것이 명절 전에는 없었는데 명절 이후에 그런 것 발생했다.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수면 패턴을 놓쳤을 때 그렇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이제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저녁 11시부터 아침에 4시까지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면 아침 일찍 깨시는 분들은 9시부터 12시 밤에 그 멜라토닌이 잘 나오고요. 저녁형 인간 그래서 나는 늦게 자요. 이런 분들은 아침에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런 패턴대로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다가 명절 때 그 패턴이 망가지고 낮에 아무 할 일 없으니까 낮잠 주무시고 해서 망가졌을 수 있는데 다시 가벼운 운동과 정확한 수면 시간을 체크하셔서 그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신다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명절 때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 겪으시는 다양한 증상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으시거나 나도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창 이용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절 증후군을 겪는 사람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병 비슷한 그런 그렇죠. 증상,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를 겪게 된다. 화병을 어떻게 봐야지 나는 화병이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일단은 그 좀 서양의학적인 부분과 동양식이 살짝 다른데 공통적인 부분은 신경과적 증상이면서 우울감을 동반하면서 너무 화를 참아서 억울함이 있는 거죠 가슴 속에. 이런 상태가 신체적 특징을 동반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울증이 아니고 네. 그냥 일반 우울증은 수면 장애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유형으로 오게 되는데 신체적 특징 가장 많은 것은 가슴의 답답함, 두근거림, 또 가슴의 통증, 이 심압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목가슴 있는 데에 답답함, 통증 이런 이제 증상을 신체적 증상을 동반할 때 그것이 원인이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던 특히 한국의 문제 또는 동양 일부 나라의 문제인 뭐든 시집살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히 여성들의 어떤 이제 권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억울감이 오랫동안 유지됐을 때 발생한다. 이러면 이제 화병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원장님이 목이 많이 간질간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병이라는 거 요거를 좀 많이 겪는다 여성분들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겪게 되는데 명절에 특히 이 화병과 같은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명절 문화가 이 화병이 고부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에서 예를 쉽게 들듯이 사실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발전을 했고 문화적인 상태도 급변한 맞아요. 그런 유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제 부모 세대는 굉장히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이시고 또 저희 자식 세대인 20, 30대이신 분들은 핵가족 뭐 MZ 세대라고 해서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는 이런 세대가 어울려 있다 보면 그 중에 누군가는 그 문화적 갈등 사이에서 피해를 입고 그 격차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각 집안의 며느리들 되시겠습니다. 되시겠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맞아. 것이 많이 있는 집안. 평상시에 핵가족 상태에서 남편과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이제 시부모님과 만나서 여러 일가 친척을 만났을 때 1년에 2번씩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참아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이 화병으로 발달합니다.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딱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정말 많은 정말 다른 문화 두 가지를 혼합해서 겪고 계신다. 네. 네. 그 윗세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교적인 네. 정말 위와 아래 장유유서 뭐 이런 것들 유교적인 그런 문화가 정말 많이 지배되고 있는 그런 세대시고 지금의 MZ세대들 지금의 젊은 세대들 특히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뤘다면 며느리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사위가 있고 근데 우리 때랑은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걸 또 이해해주고 넘어가고 싶으나 이제 또 세대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걸 가운데서 또 조율을 하고 이 과정에서 화병이 생긴다. 네. 네. 우리 딸 아들도 나가면 그렇습니다. 눈물이 맺히신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러면 아까 신체적인 증상을 동반해야 화병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대부분 좀 오시나요? 신체적인 증상. 아까 뭐 이렇게 오목가슴 쪽 그쪽에 그렇죠. 답답함.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것은 동양의학적인 설명입니다. 사람 보면 경락이 있다고 하죠. 네. 경락은 기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기의 순환 중에 임동맥 순환이라고 해서 네. 우리 몸 앞쪽에 정중앙선을 지나는 경락과 등 뒤쪽에 백혈부터 뒤쪽의 경락, 동맥이라고 해서 인맥과 동맥이 있다 합니다. 굉장히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꺼내드린 이유는 사람 몸의 기순환의 중심, 축을 이루는 경락이 있기 때문에 네. 뇌의 지배를 받고 뇌와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뇌에 압박을 오는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것이 참고 사는 것이 뇌에 영향을 줬을 때 가장 먼저 임동맥의 순환을 정체한다. 이것이 한의학적 관점이고요. 그 부분 중에서도
그 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심장이겠죠. 스트레스 받으면 두근두근두근하고 심장부터 이제 그렇죠. 문제를 받는데 또 우리가 심장의 그 심자가 마음 심자 아닙니까?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뇌고 마음의 장기가 심장이죠. 그래서 심장 사이 심장에 있는 부위인 정중앙부가 전중혈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에 가서 기가 뭉친다라고 합니다. 그 기가 뭉치기 때문에 그 주변부의 문제를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때 두근두근, 심계항진이 발생하고요. 또 흉통, 가슴의 그 부위 전중혈에 통증이 오고요. 또는 호흡곤란, 숨쉬기가 좀 답답하다. 아우, 저희가 뭐 가슴을 친다 그러잖아요. 호흡이 이제 불안해서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증세 또는 그곳이 약간 밑에 쪽에는 위장의 상부가 이제 다 명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의학적으로는 분문부라고 하는데 그 명치 부위가 또한 그 기순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신경성 위장병 같은 또는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세를 보이죠. 지금 말씀드린 영역이 이제 화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신체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거는 치료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뭐 이렇게 전중혈 그 네. 부분에 나는 화병이 분명해라고 한다면 그 전중혈 부분에 침을 직접 놓기도 해요? 아, 물론입니다. 이제 더 자주 하는 것은 이제 환자분이 직접 마사지, 이제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에 해당이 됩니다만 네. 뭐 추나를 뭐 의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당사자가 알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네 손가락을 모아서 수직으로 양 정중선 가슴의 정중앙 부위에 놓고 이렇게 눌러줬을 때 굉장히 아프신 분이 계십니다. 아파요. 아프세요? 네. 그런 게 좀 있으시네요. 남성분들은 많이 안 한숨을 쉽니다. 그 한숨이 이제 큰 숨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것이 눌러줌으로써 폐 호흡이 부전해서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근데 눌러주면 이렇게 한숨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지금 소통을 시켜주는 거 페이의 운동량도 확보를 해주게 되는데 그 자리가 전중혈이고 눌렀을 때 아프다. 그리고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만졌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있지? 하고 느끼게 되는 그 분필 같은 클 때는 작게는 볼펜신 같은 굵기에 길이 한 5cm에서 10cm 지름은 한 뭐 2mm에서 뭐 1cm 정도 되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것이 한방에선 한이라고 합니다. 네, 한이 맺힌다고 하죠. 저희가 그거 실제로 어떤 부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명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심변에 뿌리 근자를 쓰죠. 마음심 즉 심장 부위에 뿌리가 생긴다. 그게 한입니다. 그래서 그 한이 생기신 분들은 평소에 많이 참고 사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가슴에 한이 맺혔을 때 뭐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 이렇게 말하는 가슴을 치는 이유가 그 한이 맺힌 자리를 두들김으로써 일종의 추나요법처럼 풀어주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도 이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권장하죠. 그러면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전중혈이라는 이 부분을 지금 쭉 눌러보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눌러보시는 분들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눌렀을 때 아파. 여기 아픈데? 나 뭐 한이 맺혔나? 나 뭐 화병 있나?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눌렀을 때 좀 아프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눌러주면 이게 좀 풀리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약간 아프다 싶을 정도 누르시면 나중에 좀 가슴이 좀 숨쉬기가 편해. 이렇게 이제 실제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군요. 요거는 그러면 내가 좀 아프다 싶으시면 많이 이렇게 눌러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명절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3205님, 저는 화병보다요 우울증이 올 것 같습니다. 명절 때 북적북적했던 집이 썰렁해지니까 우울하고 외로워요. 잠도 잘 못 자겠고요.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우울증이 기본적 증세여서 실제 한이 맺히지 않은 분들, 한 맺히게 나를 참게 할 주변에 사람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의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우울증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가족들 간에 어떤 보고 그렇죠. 싶은 사람 또 보고 싶은데 이제 돌아갔으면 이제 다시 또 언제 또 오나 다음 명절 때까지 뭐 기다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허전함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이제 우울증은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정신계의 감기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혼자서 이렇게 막 삭히지 마시고요. 주변에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알리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데 뭐 짤 같은 거 올라온 걸 보면 너튜브. 네. 명랑한 사람이 그 우울증이고 묵묵하고 말없고 내성적인 사람이 우울증이 아닌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잘 관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가끔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런 게 다 뭐냐면 겉으로 아닌 척하는 것이 우울증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나쁘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마음이 느껴졌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위로받고 싶은 사람. 두 번째는 의료진에게 얘기를 해서 이게 정상입니까? 나는 이런 마음이 겉으로는 막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척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울증 관련된 이제 그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명절 연휴에 자녀들이 막 있다가 돌아갔잖아요. 그랬을 때 막 좀 외롭고 허전하고 아 얘들 있을 때는 참 북적북적하고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그걸 표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라도 왜 아 야 니들이 있었을 때는 북적북적하고 좋았는데 니들 가고 나니까 야 집도 썰렁하고 외롭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아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오고 나니까 좀 외로운가 보다 허전한가 보다 싶어서 자주 챙겨드리게 되고 조금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엄마 오늘은 뭐 어때요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자녀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혼자 버티시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치매 증상 초기 그 인지장애일 때도 가족이 많이 찾아와서 매주 맞아요. 모여줘서 하는 치료를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하거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근육통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아니면 붓기나 통증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명절 증후군 그렇습니다. 하면. 근데 오늘은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겪게 되는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만 오늘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3145님께서 저는 신경을 좀 많이 쓰면 그래서 명절 연휴 기간에 가족들도 좀 많이 오고 이렇게 손님도 좀 치르고 뭐 이러다 보면 몸이 쫙 곤두서는 느낌이고 두통도 오고 잠을 좀 설쳐요. 이런 것들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것이 아까 초반에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반대입니다. 아,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발생하는. 그렇죠. 일이 늘어나서 음. 이제 긴장 상태를 계속 수반하게 되고 그것이 수면장애까지 유발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렇군요. 명절 후유증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증후군을 겪고 계신 분들 극복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역할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그러니까 한 분이 부교감 신경이 항진됐다면 그 집안에 누군가는 교감 신경이 항진돼 있습니다. 아, 누군가는 일을 안 하면 누군가는 일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네. 부교감 신경이 항진돼서 나는 하루 종일 가서 누워서 했더니 너무 그 명절 때마다 힘들어. 누군가 고생하시는 분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하시던 네. 그 올케가 뭐 음식을 하던 뭐 내 동생들이 하던 찾아가서 나도 일할 거를 찾고 똑같이 음식을 주시면 균형이 좀 맞겠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일상에서 서로 도와라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오늘은 다양한 명절 후유증에 대한 증상에 대해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